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윤호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경기도 파주갑 출신 윤호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7년 전에 31평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서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대출 원금의 연체 이자를 갚고 나니 전세거리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모자라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매매 거래를 간신히 성사시키고도 사정이 하도 딱해서 복비를 받아야 할지 말을 꺼내지도 못하다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집의 부인과 함께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한 여성 실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우스푸어는 오늘도 제발 빚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힘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각 부처마다 창조라는 단어를 붙인 신조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복지, 창조교육, 창조문화, 창조직업, 창조금융, 창조관광, 창조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상 업무에 창조자만 붙여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비창조적인 저급한 모방행정입니다. 낯이 간지럽죠? 이러한 기회주의적 관료주의가 바로 창조경제의 적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그 관행적인 정책의 명칭만 변경하거나 포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업무 형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창조 경제가 제대로 결실맺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예, 제 지적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님, 네. 경제 민주화 없이 창조 경제는 없습니다. 재벌 그룹이 2세, 3세, 4세 자식, 손자, 증손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악성 내부 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총리님,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 현대이노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구조와 내부 거래 비율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질의 자료 어제 다 드렸는데 부서에서 다 수고해 가서 답변 준비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네, 제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안 모르시니까. 네,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부 거래를 무려 82%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이노션은 회장과 딸 정성희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거래는 53%입니다. 총리님, 네.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최초 출자액은 정의선 부회장이 20억 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주식 가격은 2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몇 배가 증식된 거죠? 간단합니다. 20억이 2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고 2조 원이 됐으니까 1000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 일감 몰아주기로 1000배가 증식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의에 반하죠. 경제적 정의에도 반하고 사회적 정의에도 반합니다. 이러한 부정의가 계속되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기업 지배주주가 리스크 없이 이익 창출이 쉬운 분야에 진출해서 재산 증식이 되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총리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님, 창조경제는 산업 간 또는 영역 간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구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여당을 무시하고 아예 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아시죠? 네. 총리님의 훈령입니다. 네. 그 4조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법률안과 국민생활, 예.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은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규정은 이러한 일들을 총리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4.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맞죠? 네. 자, 총리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 간에 고위 당정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관계 부처와 수차례 당정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총리께서는 주재하지 않으셨네요. 네, 저는 뭐 바로 이 문제를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정청이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 정도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시는 고위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발 여당인 새누리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 총리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총리님, 오전에 김현미 의원과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인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죠. 네, 답변에서 총리님께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증 절차,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국무총리가 하십니다. 총리가 하는 헌법 권한입니다. 네, 그런데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뭘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청와대 비서실장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비서실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실질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실에 국무위원 인사제청을 보좌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인원이 얼마 없죠. 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으로 국무위원을 제청하셨습니까? 뭐 정무실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제가 알아봤지만 좀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네준 후보자를 제청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검증 과정은 뭐 청와대에서 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검증이나 사전 스크린 없이 인사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일방적 인사 관행이 참사를 낳습니다. 총리님께서 헌법에 정한 인사제청을 제대로 하시려면 총리님 휘하에 인사검증 시스템 조직을 갖추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총리님, 최근 국제탐사 언론인협회는 세계적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거금을 묻어둔 유명 인사 명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인도 70인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도 확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리님, 혹시 확인된 명단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을 하였는데 그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정부 당국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최근 대통령께서는 기업의 본지사 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탈세 등 역외 탈세를 척결함으로써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신 겁니다. 총리님, 곧 역외 탈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외 탈세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히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조 5천억을 매년 이렇게 해서 걷어들이겠다고 대통령께서 목표치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십니다. 그걸 뭐저 수치상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대강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추정치라고 봐주시기 예, 좀 더 업무를 꿰뚫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주의료원이 폐쇄 후에 7명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죠?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주무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공천한 단체장에 대한 정당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당 책임 정치 원칙에 맞습니다. 새누리당은 불량 지자체장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리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책임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정 정당과 관련된 사안에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제 고향 경기 도립병원 파주의원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파주에 보내서 벤치마킹하라고만 해주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자,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름대로 많이 애썼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양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흡합니다. 1가구 1주택,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중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에는 취득세, 양도세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면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앞에 관계 장관께서 설명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좀 말씀을 들으시려면 양해 주신다면 관계 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럼 총리, 이번 대책에서 하우스포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적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대상자 중 얼마나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현재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채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경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이 통합도산법은 아마 총리님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렌트푸어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의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낸다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어느 집주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효성 없는 이러한 대책 말고 실제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내각에 지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의 담보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